지금은 상승호 박스는 아니에요. 하락고 박스예요. 하락고 박스. 그나마 박스권에 있으니까 종목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시황을 볼 때 시장이 앞으로 올라갈 거야 내려갈 거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빠지지만 않으면 종목은 있다. 종목을 바라보고 가자.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예, 예. 여쭤볼게. 예. 아까 그 2차전지 중에 포스코홀딩스 좀 예시로 들어주시면서 예. 장기적으로는 좋게 보시는. 저는 이거를 더 좋게 봅니다. 그 혹시 이유가 있으실까요? 얘는 광물이라서. 근데 저는 광물이라서 그렇게 좀 보는 편이고요.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일단 어떤 섹터를 투자하시던 간에 대장을 사는 건 분명히 맞아요. 그래서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비엠을 사는 게 맞고 LG 에너솔루션 사는 게 맞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광물 쪽에서 볼 때 포스코 홀딩스가 대장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앞으로 전기차 경쟁이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저는 테슬라를 설명을 드릴 때 저는 테슬라, 애플 이런 거 나쁘게 보지 않거든요. 엔비디아 이런 거 나쁘게 보지 않은데 나쁘게 안 보는 이유는 걔네들은 경제적 해자를 갖고 있어요. 성장에 대한 확실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세요. 애플은 맥북으로 갔어요. 제가 여러 군데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맥북에서 아이폰이라는 걸 개발을 해서 우리는 솔직히 안드로이드나 뭐 미국의 폰들, 샤오미 폰이나 이런 그 로컬 폰들은 다 베낀 거잖아요. 베낀 거잖아요. 아이폰이 맞는 거잖아요. 오리지널. 예, 오리지널. 네. 그래서 충성도 있는 고객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 휴대폰 산업은 성숙 단계에 들어갔잖아요. 네. 휴대폰 다 갖고 있잖아요. 이제 전 세계 인구들이 거의 뭐 다는 아니지만 전 세계 뭐 아프리카나 이쪽에 뭐 인도나 이런 데는 뭐 비율이 낮지만 뭐 거의 대부분 갖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제 중국도 거의 대부분 팔았을 거예요. 70몇 %를 갖고 있으니까요. 그러니 이제 스마트폰으로 옛날처럼 고성장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애플은 그 다음 타자가 있어요. 자율주행 애플카, 애플 글래스, 웨어러블 뭐 폰. 이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그 사이에 조금 힘들 수 있잖아요. 기업이. 이런 걸 버틸 수 있는 경제적 계좌, 충성 고객이 있습니다. 충성 고객이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애플이 카드업 진출하고 은행업 진출해도 페이 진출하면 수익이 막 나요. 왜? 애플 쓰는 사람은 애플 쓰면서 계속 그걸 이용할 거니까.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게 사실. 그 테슬라를 얘기해 볼게요. 전기차 얘기를 계속 하고 있으니까 테슬라 얘기해 보겠습니다. 테슬라의 전기차가 향후에 뭐 5년, 10년 후에 지금처럼 경쟁력이 있을까? 벤츠, 크라이슬러, 뭐 이런 데서 멋진 전기차를 만들면 네. 꼭 굳이 테슬라를 살까? 경쟁이 심해지겠죠. 네. 그러니까 전기차 부분은 경쟁이 심해지겠죠. 그런 경쟁이, 테슬라 먼저 얘기를 할게요. 그게 가장 큰, 나중에 리스크인데, 근데 테슬라는 굳건하게 그 다음이 있어요, 또. 테슬라 자율주행 카. 전기차는 앞으로 자율주행 플러스 전기차입니다. 그냥 전기차가 아니고. 자율주행 전기차가 있잖아요. 그리고 테슬라는 우주공학이 있잖아요. 스페이스X가 있죠. 성장이 확실하게 있어요. 그리고 얘네도 경제적 계좌가 있어. 테슬라에 선점했기 때문에 소위 충성 고객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이걸 가지고 우리 삼성전자 한번 얘기해 볼까요? 우리 삼성전자의 충성도 있는 고객이 얼마나 될까? 충성 고객. 나는 삼성전자 폰만 쓸 거야. 난 삼성전자 TV만 살 거야. 난 삼성전자 반도체만 살 거야. 그럴까요? 이런 부분들. 네. 또 한 측면에서는 향후에 삼성전자가 이거 가지고 확실하게 성장할 거야. 요즘에 로봇 얘기하고 AI 얘기하고 있잖아요. 찔끔한 거예요, 조금. 그냥 여전히 주력은 그냥 반도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반도체에서 TSMC나 다른 데서 도저히 따라오지 못하는 확실한 기술력을 갖고 있어. 이런 확실한 경제적 해자가 되죠. 네. 애매하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좀 삼성전자가 애매한 거예요. 지금 정말 뭔가 보여줄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얘기에 더불어서 지금 전기차는 경쟁이 무한 경쟁에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배터리는 우리나라 배터리가 세계 탑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우리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꼭 그렇지는 않아요. 뭐 누가 베끼든 어떻든 간에 굉장히 경쟁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지금 오늘 좀 화난 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뭐가 있었냐면 뭐 앞으로 배터리가 오늘 아시아경제에서 배터리가 전기차가
늘어나는 수요에 대비 배터리 공급이 너무 많이 늘어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걱정이 들 수도 있는데 그런 거는 그때 가서 보자. 저는 그런 건 화나지는 않고요. 뭐가 화났었냐면은 테슬라의 모델 3에 어떤 차종이 하나 있는데 그건 제가 지금 정확하게 모델명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거기에 CATL 배터리가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요번에 보조금 지급 대상 차종에 그걸 승인이 됐어요. 중국 배터리에. 네. 화낼만 하네요. 그렇죠. 네. 아니 맨날 우리 보고 하지 말라 그러고 그래서 우리 현대차 보조금 못 받잖아요. 현대차 보조금 못 받잖아요. 현대차 CATL 쓰는 게 몇 개 있긴 하고 그리고 또 광물 뭐 걔네가 쓰고 뭐 이런다고 못 받잖아요. 그런데 테슬라에 CATL 들어간 배터리 들어간 걸 수주를 받았다면서 화나지 않으세요? 진짜 우리 화나지 않으세요? 오늘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 얘기 왜 꺼냈느냐? 미국이 우리 우방입니까 영원히? 이 경제적인 측면에서? 그렇지 않잖아요. 중국도 그렇고 그런 게 어딨어요. 지금 이 전쟁터에서 분명히 경쟁이 심화될 것이고 뭐 미국이 중국 배제하고 우리 것만 쓰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좀 순진한 생각이지 않냐라는 거죠. 네. 그래 경쟁은 심화될 거라는 거 분명히 감안을 하자라는 거죠. 그렇게 감안을 했을 때 배터리도 무한 발전할 거고 무한 경쟁이 생기지 않겠냐 이렇게 여러 가지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하튼 미국이 워낙에 지금 이렇게 견제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견제하고 있는 가운데 제일 심하게 견제 중에 하나가 가장 그 비중이 중국산 비중이 높은 광물이잖아요. 그래서 광물에서 벗어나려고 엄청 노력하지 않습니까? 지금 테슬라도 인도네시아인가 어디 있죠? 어디 그 니켈 공장도 막 사고 막 그러잖아요. 광산도 사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그걸 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가지고 있고 가장 확실한 데가 어디냐?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이잖아요. 그런 경쟁이 심화되면 심화될수록 포스코는 부각이 더 되지 않을까라는 측면에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얘는 그것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약간 보수적 투자자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물론 중소형주를 가지고 오랫동안 투자해서 뭐 몇 배 특이를 하겠다라고 해서 고민하면서 고생하면서 갖고 하는 종목도 있지만 저는 포스코 홀딩스처럼 이런 거나 아니면은 2차 전지에서는 에코프로도 있고 다 그렇지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장비도 있고 부품도 있고 하지만 LG화 좀 든든하지 않으세요? 네? 화학 돈 잘 벌고 다른 쪽도 있고 얘가 있으니 포스코 똑같이 저 그렇게 보는 측면에서 그냥 포스코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목을 제가 추천하고 그런 건 아니고 제가 하는 투자 스타일에서 볼 때 뭐 이런 게 마음 좀 편하고 수익도 날 수 좀 있고 좀 안정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장을 대세 상승해야지만 수익이 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시장이 올라야지만 돈을 번다. 삼성전자나 뭐 이런 거 갖고 있으면 그럴 수는 있겠죠. 그런데 시장은요 가장 수익이 좋을 때는 상승 후에 박스권에 있는 시장이에요. 그래요? 상승에. 왜냐하면 지수가 상승했어요. 지수가 만약에 3천까지 상승했다고 쳐요. 그 다음에 2,900, 3,000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 지수가 더 못 올라. 그러면 지수가 못 오르면 돈은 있죠. 이 돈들이 수익률 게임 들어보셨죠? 수익률을 추가하면서 막 종목 상세가 벌어집니다. 그럴 때 강력하게 섹터 종목 상세가 벌어지기 때문에 수익률이 가장 높은 거거든요. 지금은 상승 후 박스는 아니에요. 하락고 박스예요. 하락고 박스예요. 그나마 박스권에 있으니까 종목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시황을 볼 때 시장이 앞으로 올라갈 거야 내려갈 거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그 정도만 대세 상승이냐 하락이냐 생각을 하시고 대세 하락으로 갈 시스템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많은 분들이 또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걸 그냥 월간 단위로 또는 분기 단위로 좀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빠지지만 않으면 종목은 있다. 종목을 바라보고 가자. 영국의 개인 투자자들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짐 슐레이트가 하는 얘기예요. 우린 펀드 매니저처럼 하면 안 된다. 시황 판단하면서 하면 안 된다. 내가 잘하는 기업을 바라보고서 기업을 가지고 가야 된다. 이렇게 투자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 이코노미스트처럼, 막 애널리스트처럼 전부 막 다 알아야 돼. 뭐 연준에서 무슨 말을 하는지도 알아야 되고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거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전체적인 러프한 시황만 생각을 하시고
투자에서 수익은 종목에 집중하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겠고요. 그게 개인 투자자들에게 조금 더 맞는 방식이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도 투자를 그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아까 보니까 거기에 뭐 내가 1억 있으면 어떻게 하고 싶냐. 근데 저는 그렇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강의를 보통 요즘 이제 팬데믹 때문에 안 했고 강의할 기회가 별로 없었습니다. 별로 없었는데 한국경제TV에서 네. 제가 한국경제TV에 오랫동안 출연을 해서 한국경제TV에서 강의를 한번 요번에 같이 합시다 그랬고 한번 하는데 죄송하다는 말씀은 왜냐면 무료가 아니라서 이게 한국경제TV 하는 건 유료 강의이긴 한데 어떻습니까? 네. 5월 20일 토요일 날 진행을 하는데 4시간 동안 하는데요. 그러면 아마 관심 혹시 있으시면은 한국경제TV가 와우 TV라고 옛날에 이름을 그랬어요. 그래서 와우파라는 데가 홈페이지에 네이버나 다음에 와우파를 치시면 고맙게도 제 강의를 팝업으로 메뉴에 띄워놨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거기에 뭐 어떻게 참가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내용이 뭐고 이런 게 좀 나와 있는데요.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시장은 종목을 잘 보고 가야 되고 그 종목을 어떻게 끊어서 가야 될지도 좀 고민을 해야 되고 주식을 매장 들고 가는 게 아니고 어떤 때는 좀 사고 어떤 게 팔아야 되고 그리고 하반기에는 어떤 종목 위주로 좀 하면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해서 준비를 좀 했어요. 네. 그러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렇게 뭐 큰 비싼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으니 한번 좀 관심 있으시면 한번 좀 들어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부장님 오늘 인터뷰는 이 정도에서 네. 마무리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교보증권의 박병창 부장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